오늘은 조금 무거운 현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다시 일터로 향하는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삶의 무게를 담고 있는지 리얼 데이터를 기반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훨씬 복잡합니다.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돈과 함께 따라오는 심리적 압박과 사회적 고립이 겹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67세 김성호 씨는 은퇴 후 3년 동안 일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1억 원과 국민연금 월 110만 원이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생활비는 빨리 줄지 않았고 물가는 꾸준히 올랐습니다. 문제는 지출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빈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자유로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신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이유가 없고 말을 섞는 사람도 하루 종일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갑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180만 원을 받는 경비일. 8시간 서서 근무해야 하고 휴일은 적고 날씨를 온몸으로 버텨야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이 일을 하면 내가 다시 사람 같아져요. 이 말이 바로 한국 노인 노동의 리얼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경제적 이유와 심리적 이유는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1세 이정자 씨는 슈퍼마켓 계산원으로 일합니다. 출퇴근 2시간, 근무 6시간. 손목은 아프고 다리도 붓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생활비의 구멍입니다. 남편의 연금 120만 원, 본인의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180만 원. 여기에 월세, 병원비, 식비를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정자 씨의 100만 원 월급은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생존선입니다. 이 일 없이는 살아갈 구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고령자 10명 중 4명은 이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근로 의지가 아닌 생존의 필수 선택이라는 사실이 데이터를 통해 드러납니다. 문제는 노인 일자리의 질입니다. 대부분 단순 노동, 육체 노동, 낮은 임금, 높은 감정 노동이 섞여 있습니다.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일이 건강을 해치고 건강이 무너지면 다시 일을 할 수 없고 결국 재정까지 붕괴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노인 빈곤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문제만 풀리면 이 상황이 나아질까요?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경제적 문제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심리적 붕괴입니다. 은퇴 후 우울증 비율이 2배 이상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역할 상실과 사회적 연결의 붕괴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돈이 아니라 일의 의미가 필요하다고. 한 63세 조기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 있어야 하루를 버틸 수 있어서 일합니다. 이 말은 은퇴 후 심리 데이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노년 노동이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닌 정서적 안전장치로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은퇴 후 노동을 실패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에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의 증거이고 사회적 연결의 유지이며 심리적 건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문제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노동, 체력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노동,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노년의 일은 삶을 지키는 보호막이 됩니다. 지금 60대, 70대가 180만 원을 벌기 위해 하루 8시간을 서 있는 이유는 단순한 소득이 아닙니다. 그 시간 안에는 생존이 담겨 있고 심리가 담겨 있고 사회적 연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노동을 단순한 노인 아르바이트로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은퇴 후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노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선택권이 있을 때 노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은퇴 또한 생존이 아니라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 다시 노동으로 돌아온 노인들의 현실은 숫자로 설명되는 통계보다 훨씬 복잡하고 인간적이며 깊은 서사가 깔려 있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 준비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일한다는 단순한 결론을 내리지만 실제 이야기들은 그보다 훨씬 다층적이다.
한 달 180만 원을 벌기 위해 하루 8시간을 서서 근무하는 삶은 단순히 경제적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생존, 역할 회복, 사회적 연결 회복이라는 복합적인 구조 속에 존재한다. 한국의 노인 노동 참여율은 이미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며 이는 국가의 시스템 부족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 속에는 일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질 것 같다는 심리적 현실이 깔려 있다. 67세 김성호 씨의 사례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은퇴 직후 그는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퇴직금으로 마련해둔 예금과 국민연금, 절약하는 생활 루틴이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를 만났다. 바로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일정 없이 눈을 뜨는 일이 처음에는 해방으로 느껴졌지만 그 시간은 곧 불안의 시간이 되었다. 사람을 만나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자 말수가 줄고 고립감이 커지고 자존감이 흔들렸다. 그는 돈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무너져 갔다고 표현했다. 결국 그는 경비직을 선택했고 하루 8시간을 서 있어야 한다는 신체적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작한 이후부터 삶의 리듬이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일을 하면 내가 다시 사람 같아진다고 말했다. 이는 은퇴 후 노동이 단순히 소득의 유무를 넘어 정서적 균형의 유지라는 심리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중요한 지점이다. 비슷한 이야기는 71세 이정자 씨의 삶에서도 나타난다. 이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집을 나선다. 지하철 2번을 갈아타고 마트 계산대에 도착하는데 약 2시간이 걸린다. 근무는 6시간이지만 체감 노동 강도는 젊었을 때의 8시간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손목은 반복적으로 아프고 다리는 쉬는 시간마다 붓는다. 그러나 그녀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남편 연금과 본인의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맞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월세, 병원비, 식비, 공과금이 겹쳐지면 연금만으로는 한 달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씨에게 한 달 100만 원의 월급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구조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이정자 씨 개인의 특수성이 아니라는 데 있다. 고령층의 상당수가 비슷한 경제 구조 속에 놓여 있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대부분이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한다. 단순 반복 노동, 서서 하는 직무, 고객 응대를 포함한 감정 노동 등 건강에 부담되는 형태가 많다. 결국 이들은 생존을 위해 노동을 선택하지만 그 노동이 건강을 해치고 그 건강 악화가 다시 노동 능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고령 빈곤의 근본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을 경제적 문제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노년층의 노동에는 정체성 유지라는 심리적 요소가 단단히 결합돼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은 평생을 직업을 통해 자기 역할을 규정해왔다. 직함, 업무, 동료와의 관계는 단순한 직업적 기능을 넘어서 개인의 존재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였다. 그런데 은퇴 직후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사라진다. 역할의 공백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정체성의 공백을 의미한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은퇴는 시간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심리적 공백은 우울감으로 이어지고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은퇴 후 1년 내 우울증 발병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사람은 하루에 최소 몇 번은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하는데 은퇴 후 이 연결이 갑작스럽게 끊어지기 때문이다. 누군가 나를 불러주는 소리, 상사와의 대화, 동료와의 농담, 업무의 성취감 같은 사소하지만 중요한 연결 신호들이 사라지고 나면 사람은 매우 빠르게 고립된다. 이때 다시 노동을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소득을 얻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리듬을 되찾기 위한 심리적 선택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노인 노동은 필연적인 것인가? 우리는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는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 질문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은 말한다. 노인 노동의 문제는 노동 자체가 아니라 선택의 부재다. 다시 말해 원해서 일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은 삶의 질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눈다. 일할 수 있는 선택권, 노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선택권, 건강을 해치지 않는 형태의 일자리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을 때 노년의 노동은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자원이 된다. 반대로 선택권이 없는 노동은 생존과 소진의 반복이 된다. 은퇴한 이들이 다시 일을 찾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회적 관계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어려워진다. 그런데 일터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사회적 연결망이다. 동료와의 대화, 하루 일과를 공유하는 감각,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인식해주는 순간들은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정서적 안정장치가 된다. 63세 조기 은퇴자의 고백은 이런 심리를 보여준다. 그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다. 일이 있어야 하루를 버틸 수 있어서 일한다고 말했다. 이는 많은 은퇴자들이 공유하는 마음이기도 하다. 일은 단순히 경제적 기능이 아니라 일상의 구조를 재정비하고 고립을 막아주는 정서적 장치다. 이처럼 노인 노동을 둘러싼 현실을 이해하려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요소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들이 180만 원을 벌기 위해 8시간을 서 있는 이유는 단순한 생계 때문만이 아니다.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버티기 위해, 사회와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리듬이기도 하다. 우리가 그들의 노동을 단순한 노후의 연장된 일자리로 바라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오히려 그들의 일을 현재의 삶을 지탱하는 구조로 봐야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노인 노동 문제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비판이나 동정이 아니라 구조적 이해다. 일할 수 없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은 사회이고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없는 사회 역시 건강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이든 선택 가능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선택할 수 있는 노동, 강도가 조절되는 노동, 관계가 유지되는 노동,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노동. 이런 환경이 갖춰져야 노년층은 노동을 통해 생존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그 선택권은 개인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회의 구조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이 칼럼을 마무리하며 한 문장을 남기고 싶다. 은퇴 후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선택할 수 있는 노동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며 심리를 보호하는 장치이며 존재감을 유지시키는 구조다. 당신의 노후가 생존이 아닌 삶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의 유무가 아니라 선택의 권리다. 일을 해야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을 가진 사람. 그것이 진짜 노후의 여유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다.